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5년 전 일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결혼식 날 너무 기뻤죠. 착한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집안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부터는 주변에서 슬슬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손주는 언제 보냐고,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웃으면서 넘겼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이 답답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아이 계획에 대해 물어봤죠. 그때 돌아온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아이 없이 둘이서 살기로 했다고, 요즘 딩크족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아팠어요. 손주를 안아보는 날을 몰래 꿈꿔왔거든요. 친구들이 손주 사진 보여주면 부러웠고, 백화점 지나가다가 예쁜 아기 옷 보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말고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과 며느리의 삶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이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도, 아들 생일에도, 주변에서 손주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고 말하면서요. 속으로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말 안 했어요. 괜히 남편이 아들한테 뭐라고 할까 봐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말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래, 손주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아들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바빠서 잘 못 오는데 그날따라 일요일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좋아서 아침부터 이것저것 준비했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런데 며느리가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원래 잘 먹는 애인데 이상하다 싶었죠. 어디 아프냐고 물었는데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를 제 앞에 내밀면서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순간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멍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죠.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까만 화면에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어요. 그게 제 손주라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뻐서, 놀라서, 고마워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과 며느리가 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실은 딩크족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는데 잘 안 됐대요. 병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대요. 주변에서 아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말했던 거래요. 그리고 며느리가 정말 감사한 게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도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다고, 눈치도 안 주고 그냥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줬다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제가 아무 말 안 해서 숨 쉴 수 있었다고 했어요. 다른 집은 시어머니가 계속 압박하고, 그래서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진다는데 저는 정말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이가 찾아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다림이 꼭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때로는 재촉하지 않는 거구나. 제가 참았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한참을 고민했다고 했어요. 언제 말씀드려야 할까, 혹시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고요. 그런데 오늘 용기 내서 말씀드린 건 제가 그동안 보여준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 손을 꼭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고맙다고, 건강하게만 있으라고, 그것만 말했어요. 아이의 성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와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며느리는 임신 5개월이 됐어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기적 같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은 초음파 사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노란색 털실로 작은 베네저고리를 뜨고 있습니다. 아직은 할머니라는 말이 어색해요. 거울 보면 제가 할머니가 될 나이가 됐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곧 만날 손주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요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기다리지 않았기에 더 큰 선물이 돌아왔다는 거요. 만약 제가 계속 재촉하고 눈치 줬다면 아들 부부는 더 힘들어했을 거고, 어쩌면 이 아이는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사랑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믿고 지켜보는 거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재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믿어주시면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곧 할머니가 됩니다. 60평생 이렇게 설레는 적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달력에 표시하면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가야, 건강하게만 태어나 주렴.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사랑한단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